자, 그러면 핵심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용어입니다. 뭐 여기서도 몇 가지 안 나오는데 나오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자, 표면 마무리인데요. 자,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표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을 좀 어떻게 평탄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의 슬래브 표면의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침면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초벌과 평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침면 마무리를 왜 하냐면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표면이 매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은 좋아질 줄 말라도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에 대했을 때 마찰 저항성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교통사고 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거침면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세 가지 쓰는 거 잘 나오니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거침면 마무리는 일반적으로 솔이나 비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표면을 썰듯이 썰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콘크리트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워샤벨 앞에 콘크리트를 꿰일 수 있는 해머 드릴을 부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용어로 기계 이름이니까 어차피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로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평창된다고 칩시다. 평창되면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 더 이상 나갈 부분이었다면 평창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창이 될 거예요. 평창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집안이니까 끌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약한 부분으로 떨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거미 가게 되고, 거미 가면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바로 블로업이 되는 거죠. 블로업, 위로 부풀어 오르니까 업이 되겠죠. 그죠? 영어 단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장의 장단점인데요.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한번 비교해보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양생기간이 필요 없는 것과 양생기간이 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은 양생기간이 짧고 콘크리트 포장은 길다. 그런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은 콘크리트가 좋다는 거죠. 왜? 콘크리트 포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포장 수명이 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줄눈이죠. 아스팔트 포장은 줄눈이 없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줄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줄눈이 항상 문제인데 이 부분에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탄성인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아스팔트 포장이 줄눈도 없고 평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이 좋고요. 콘크리트 포장은 아무래도 주행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인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좀 요란하게 들리죠. 그죠? 그 다음에 미끄럼 저항성은 주행성이 반대겠죠. 그죠? 주행성이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표면이 매끈하니까 매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찰 저항이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작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아무래도 파손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자주 있고 콘크리트는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유지 관리비가 아스팔트 포장은 많이 들고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가 적게 들겠죠. 거기에 비해서 유지 보수 작업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작업이 어렵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자, 콘크리트 포장은요, 자, 최고 마지막 위에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 슬래브가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연성, 가요성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힘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지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이 어느 정도는 연약해도 조금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재포장, 덧씌우기, 표면 처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입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아스팔트 몰타르 같은 것을 주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충진법, 줄눈 및 균열부를 충진하는 충진법. 주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 것들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유사한 것들이니까 쉽게 암기하실 수 있고요. 그 세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공법의 종류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체의 구성을 보면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노상 후에 아스팔트 포장은 뭐가 있습니까?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이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기층 이외에 기층이었고 막바로 중간층 슬래브가 있는데요. 보조기층이 일반적으로 상부 보조기층과 하부 보조기층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노상 부분은 뭐다 그랬죠? 아스팔트 포장 아래 1m 두께의 흙부분이다 그랬죠. 그죠? 자, 요것이 가끔 시험이 난대요. 노상도 상부 노상과 하부 노상으로 나는데, 상부 노상의 재료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100mm 이하고요. 넘버 4번째 통과량이 25 내지 100%고요. 200번째 통과량은 0 내지 25%고요. 소송지수는 10 이하, 10 이하 값은 10 이상입니다. 요거는 1장에서도 나왔죠. 1장에서도 여러분들 하셨던 내용인데요. 자, 소송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소송지수가 크다는 말은 뭡니까? 점토분이 많다는 거죠. 점토분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연약하다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이고요. 소송지수는요, 어떻게 됩니까? CBR 값은 뭡니까? 표준 하중분의 시험 하중 곱하기 100, 표준 단위 하중분의 시험 단위 하중 곱하기 100이니까 됩니까? CBR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질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이하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기층들이 보조기층이 있습니다. 자, 보조기층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보조기층. 자, 우리가 슬라브를 보면 저희 보면요. 자, 최고 위가 슬래브라고 하고요. 콘크리트 슬래브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이 있고요.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이 있는데, 자, 보조기층은 두 개죠. 상부 보조기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하부 보조기층이 있겠죠. 보조기층이 있습니다. 하부. 자, 요거. 보조기층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위는, 그 아래는 노상이 될 거고, 그죠? 교통하중을 어떻게 됩니까? 교통하중을 노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교통하중을 분산시켜서 노상에 전달한다. 아무래도 포장 뚜께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하중이 이렇게 분산될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층은 뭡니까? 중간층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슬래브, 콘크리트 슬래브 아랫부분과 상부, 보조기층 윗부분에 있는 것을, 바로 이것은 뭐냐? 내수성과 내구성을 주로 일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자, 어떻게 됩니까? 중간층에 있어서, 이건 주로 어떻게 돼요? 아스팔트 중간층이죠. 아스팔트 중간층이 뭡니까? 블랙 베이스였죠. 그죠? 그것도 좀 상기하시고요. 자, 그 최고 윗부분에 있는 게 뭡니까? 콘크리트 슬래브입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자, 이 부분은 뭡니까? 교통하중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뭡니까? 콘크리트로 만들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래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콘크리트 포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아스팔트 포장과의 줄눈이 있다는 거죠. 줄눈. 이 부분엔 줄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줄눈. 자, 줄눈은 있으면요. 줄눈은 주로 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뭐 가로 줄눈과 세로 줄눈이 있고, 가로 줄눈은 다시 뭐 팽창 줄눈과 수축 줄눈이 있어서 총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이 줄눈은 보강하기 위해서는 슬립바나 타이바이나 철망 같은 걸로 보강을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조금 애워두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로 줄눈입니다. 줄눈. 자, 줄눈의 목적은 뭡니까? 콘크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팽창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팽창압을 어떻게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줄눈을 설치한다는 거죠. 자, 줄눈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도로가. 포장이 있고요. 자, 이거는 중앙선이고요. 자, 이게 중앙선이다 칩니다. 중앙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길이 방향이죠. 이 길이 방향의 줄눈은 보통 세로 줄눈을 말합니다. 세로 줄눈. 세로 줄눈. 자, 물론 이거는 차선이겠죠. 1차선, 2차선, 3차선 이런 식으로. 차 바퀴가 4개인데요. 이런 식으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바퀴가 이런 식으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슬래브가 따로 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로 차선 단위로 어떻게 됩니까? 줄눈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줄눈을 집어넣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이 세로 줄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방향으로 넣는 거. 이것이 바로 가로 줄눈이라는 거죠. 이게 가로 줄눈입니다. 가로 줄눈이라는 거죠. 자, 가로 줄눈. 이 길이 방향으로 놓는 것은 세로 줄눈. 자, 그러니까 도로의 직각 방향으로 놓는 것은 가로 줄눈인데, 이 가로 줄눈은 다시 두 가지가 나눈다는 거죠. 팽창 줄눈과, 자, 그 다음에 수축 줄눈인데요. 자, 목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이 팽창 줄눈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슬래브의
팽창과 수축을 쉽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축루는 슬래브가 수축하면 그 텀이 생기겠죠. 그죠? 텀이 생기는데 이 불규칙한 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수축줄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팽창줄눈은 팽창과 수축을 쉽게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축줄눈은 슬래브가 수축할 때 생기는 불규칙한 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로줄눈을 보면요. 세로줄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데, 근데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로줄눈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슬러브 하나와 이쪽 슬래브가 따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 발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여기를 타이바다는 거죠. 타이바다는 거죠. 그 타이바는 어떻게 됩니까? 세로 방향의 슬랩을 엮어주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로 줄눈하고 방향이 똑같겠죠?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타이바로 보강한다는 것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가로 줄눈은 이 슬래브가 지금 따로 놓을 건데, 이것을 묶기 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철근을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강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세로 줄눈하고 나눠주는데, 이게 바로 슬립바라는 겁니다. 슬립바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사실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종료한 거와 각각의 목적 정도는 좀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바로 팽창줄눈과 가로 수축줄눈, 자, 요것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구조상에서는 맹줄눈이나 맞댐줄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교재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연석 철근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인데, 컨티뉴어스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줄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달리는데, 차가 만약 이런 식으로 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로 줄눈은 별 문제가 없죠. 주행성에서. 내가 차선을 일로 바꾸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로 줄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리면서 이렇게 턱턱 부딪힌다는 것은 주행성이 나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턱턱 걸린다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줄눈이나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파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에도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로 연속 줄이라는 것은 이 가로 방향의 줄눈을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는 거. 자, 물론 시공 위험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가로 방향의 줄눈을 없앤 콘크리트 포장을 우리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이고요. 이것을 가로 방향의 줄눈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이 좋아지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되죠. 주로 우리나라 중부 고속도로에서 이용한 공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공 콘크리트 포장은요.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콘크리트 매트나 진공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표면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물을 뽑아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리딩 현상 같은 것이 적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수화작용이 일어나다. 어떻게 물이 적으니까 뭡니까? 즉 물이 증발하면서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엄결 경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기 강도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특징을 한번 보죠. 초기 강도가 크고요. 경화 수축이 적다는 거죠. 왜? 물을 미리 뽑았으니까 뭡니까? 자, 물이 줄어들면서 수축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도 좋아진다. 요거 특징 조금 한번 보시고,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집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균열이라는 것은 반사균열이라고 하죠. 반사균열. 자, 이거는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기존의 콘크리트에서 여기서 균열이 갔는데 포장 두께를 여기에 포장을 일반적으로 얇게 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균열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현상. 이것이 바로 반사균열, 리플렉션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예 공부를 안 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할 양은 많지만 교재 내용 위에 특히 오늘 설명한 내용 위에도 상당히 많지만은 시험 내용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따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년도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암기하는 것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산 문제는 크게 많지 않았었는데 CBR 계산 같은 것들은 좀 암기하셔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식을 조금 정확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 어쨌든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